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연파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인 직류, 교류,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든가 삼가함수, 위상, 각주파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류와 교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류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즉 전주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전기를 우리가 교류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전류의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것, 전류의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직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 즉 이러한 파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냥 임의대로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교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류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냥 교류다라고 하지 않고 정연파 교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연파는 사인파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이 사인파를 우리는 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류의 파형이 사인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연파 교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연파 교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류를 얘기를 하는데, 즉 공학을 얘기하는데 삼각함수를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각함수는 다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자, 이러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인 걸 다 공부를 하셨지만 또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36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건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의 길이로 나타나는 것, 즉 각도를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원의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R은 1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 호의 길이 L 공식이 뭐죠? L은 2 파이 R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2 파이 R이다. 근데 제가 요 반지름 얼마라고 했죠? 단위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호의 길이 L은 2 파이다 라고 쓸 수 있나요? 아래 값이 1일 때. 그럼 요 길이가 분명히 2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각도를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 몇 도죠? 각도법으로 하면 얘를 각도법으로 하면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 360도다.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360도라고 하는 것을 호의 길이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죠. 자, 분명히 반지름이 1일 때 요 호의 길이는 2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2파이. 즉 호의 길이, 각도를 뭘로 나타낸 거예요? 호의 길이로 나타낸 거예요. 그때 호도법은 단위를 RAD라고 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라디안. 2파이 라디안.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한 바퀴를 돌면 360도. 그 길이가 2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반씩 줄여 볼게요. 자, 180도는 요거의 반이잖아요. 그럼 얘도 요거의 반이니까 18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 라디안이란 얘기죠. 그죠? 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90도는 자, 요것의 반이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60도를 한번 볼게요. 자, 60도는 180을 3으로 나누면 60도네요. 그죠? 그럼 파이를 3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5도를 한번 볼까요? 45도는 90도를 반으로 나누면 45도잖아요.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럼 30도 한번 볼까요? 많이 쓰는 것들만 보면 되니까 30도는 90도의 3분의 1 또는 60도의 반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반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각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삼각함수를 뭐 전체를 다 공부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각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삼각함수에서 자, 여기가 빗변, 높이, 밑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러한 삼각형에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세타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높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 밑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밑변을 편의상 우리는 뭐 A, 높이를 B, 빗변을 뭐 C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인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이라는 게 있고 탄젠트라는 게 있죠. 그럼 보시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예요. 사인. 그래서 얘는 뭐 C분의 뭐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C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얘를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만약에 C값이 1이라면 C값이 1이라면 사인은 요 길이잖아요. 그죠? B. 자, 코사인은 요거잖아요. A. 뭐 탄젠트는 똑같이 그냥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각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도, 30도, 45도, 뭐 60도, 90도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각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도법이랑 호도법이 자유자재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때 사인의 값은 얼마이고 코사인의 값은 얼마이고 탄젠트의 값은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사인은 0, 얘는 1, 얘는 0 이렇게 돼요.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0도 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얘를 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45도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다 같아요. 얘는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거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60도는 이게 반대예요.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얘는 얘를 나눈 거니까 루트 3 될 것이고요. 얘는 1. 여기는 0. 여기는 무한대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0, 2분의 1,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되죠. 0,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서로 완전 반대인 거죠. 요렇게 갈 때랑 요렇게 갈 때, 그죠?
0,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다시 0, 2분의 루트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각속도나 주기, 뭐 주파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각속도.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각이라는 말을 빼면 속도라는 얘기와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간분의 거리를 우리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뭐 기호로 쓰게 되면 시간 t분의 뭐 거리 l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린 기호로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여기에서 라디안은 뭐였죠? 아까 호도법에서의 각을 나타내는 거였죠. 세크는 초를 뜻하는 겁니다. 즉 각속도는 동일합니다.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한 각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뭐 반지름 R 이렇게 써 있을까요? 자, 반지름 R이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보도록 하고, 얘가 이동한 각을 제가 세타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t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은 t초가 될 것이고요. 이동한 각은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세타는 호도법으로 사용해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 t분의 이동한 각 세타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타는 뭐라고 썼다고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원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자 요거의 길이를 볼게요. 우리 삼각함수 얘기할 때 자 요거의 길이 얘가 0도일 때는 얘가 0인데 얘가 세타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가 즉 얘는 하나의 사인파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인파는 요거의 길이란 말이에요. 요거 높이의 길이에요. 그럼 0도일 때는 요거고 이게 점점 높아지잖아요. 90도일 때 최대가 되고 다시 내려왔다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사인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사인파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땅 시작해서 얘가 90도일 때 여기가 되고 얘가 180도이면 다시 0이 되죠. 그럼 얘를 180도는 파이예요. 여기는 이제 2파이가 되고 얘가 한 바퀴가 돌면 2파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얘가 t예요, t. 우리 t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주기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주기 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주기라고 해도 예를 들면 1, 뭐 사이클 이렇게 얘기도 하죠. 1 사이클. 자, 그러면 각속도로 다시 넘어가서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다라고 보고요.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도가 되죠? 각도가 360도. 그걸 라디안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주기.
자, 근데 이 줄기를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떠한 개념이 또 나오냐면 주파수라는 게 나와요. 우리 주파수는 기호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쓰잖아요. 자,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에 이러한 1사이클이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모양이 즉 한 바퀴가 몇 바퀴를 도느냐, 1초당 몇 바퀴를 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60Hz라고 하는 것은 얘가 1초당 60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초당 이게 60개 만들어지면 얘는 t는 얼마가 되죠? t는 하나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이잖아요. 다시 주파수라고 하는 건 초당 이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지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60Hz라고 하는 것은 1초당 60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란 얘기예요.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거죠. 주기 t는 주파수와 역수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E 파이 F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라고 쓸 수가 있겠다.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에서 주파수가 만약에 50Hz다라고 해보면 각속도 오메가는 여기다가 50을 넣으면 되잖아요. 100파이네요. 맞나요? 여기 계산해보면 3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파수가 60Hz면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60을 넣으면 120파이가 되고요. 이게 377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각속도와 뭐 주파수 이거 관련된 게 여러분들이 정연파 교류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기전력. 자, 이 유기기전력에서는 이제 공식이 하나가 나오죠. 패러데이 렌즈의 패러데이 렌즈, 사람 이름이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자,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기에 어떠한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일이 있고 자석이 N-S극이 있겠죠. 자석에 N극, 뭐 S극이 있을 때 이 자석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 이 코일에 세교되는 자속의 양이 바뀝니다. 자속. 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 세교하는 자속이 변화하게 되면 이 코일 양단에는 전압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일의 감긴 횟수가 될 것이고요. 감긴 횟수. 코일수라고 써볼까요? 코일수. 그 다음에 dt d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자속의 변화량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요 n dt d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크기. 요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렌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크기가 n dt d파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이는 자 여기에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n극이다라고 보고 여기를 s극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s극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체가
자, 자속은 n극에서 나와서 뭐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도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움직이면 이때 이 도체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 얼마이냐. 그럼 이 도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위아래로 뭐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자, 이 도체의 길이를 L미터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의 자속 밀도를 B라고 보도록 하죠.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이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에서의 자속이 쇄교하는 각도가 생기겠죠. 그때 이 각도를 세타다라고 했을 때 이 유도 기전력 공식 E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 L, V,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거죠. E는 BLV, 사인 세타다. 그러면 요 BLV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전압 VM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VM. VM. 그러면 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 도체를 우리가 직선 운동보다는 원 운동을 하는 게 편하니까, 자, 이 원이 있을 거고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럼 자속은 여기에서 여기로 흐르겠죠. N극에서 S극으로. 그럼 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태양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적도, 지구를 보면 적도에서 빛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덥죠. 여기는 뭐 남극, 뭐 북극 뭐 이런 데는 춥잖아요.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때 전기가 제일 많이 생산되겠죠. 여기 있으면 전기가 제일 조금 생산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0도가 되고, 얘가 전기의 회전을 이렇게, 회전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예요.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그럼 이렇게 도는 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회전을 해서 쭉 올라가서 90도가 되면 얘가 전기량이 제일 클 거예요.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180도에서는 다시 0이 되고요. 270도에서는 다시 제일 큰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와요. 그럼 얘를 파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파형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파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쵸? 이러한 사인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인파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높을 때 이게 VM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게 얼마란 얘기예요? BLV란 얘기예요. 여기가 BLV.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회전하면서 이 각도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전압에 대한 식 VT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BLV 대신에 얘를 VM이다 라고 써볼게요. VM.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최대값, 맥시멈 값,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인 세타. 근데 우리 아까 이러고 있었잖아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 t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세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초라고 하면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t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V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 어쨌든 전압에 대한 식을 VM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도체가
여기에서 출발하면 요런 파형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타 1만큼 요만큼에서 출발했다라고 쳐볼게. 얘가 요만큼 여기서 출발하면 얘는 얘 하얀색보다 먼저 출발한 건 제가 분명히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얘가 먼저 출발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요 세타 1 시간만큼 요만큼 먼저 요 0을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 파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 노란색 여기서 출발하면 얘 하얀색이랑 노란색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노란색은 먼저 0인 지점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형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세타 1이에요. 그럼 얘는 이 노란색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V1이라고 써볼까요? V1은 Vm 사인 오메가 t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세타 1만큼 먼저 출발했잖아요. 먼저 앞섰다. 먼저 플러스예요. 세타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 2만큼 여기 있는 도체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 하얀색보다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이게 늦게 들어온다.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빨간색은 요 하얀색보다 늦게 출발해. 그럼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파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 세타 2만큼 하얀색보다 세타 2만큼 뭐예요?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V2라고 써볼까요? V2. 노란색은 V1이고 그럼 V2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V2는 Vm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사인 오메가 t. 자, 요 하얀색에 비해서 원래는 얘는 요게 생략된 거예요. 오메가 t 플러스 0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자, 요 빨간색은 하얀색보다 세타 2만큼 늦게 출발해. 느리다.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때 여기에서 요 세타 1, 세타 2 요것을 우리는 뭐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 그리고 얘와 얘. 그러니까 얘 V1과 요 VT1은 위상차가 세타 1만큼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위상차가 세타 2만큼 나는 거예요. 요 세타 1, 세타 2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한다고. 위상. 그리고 차라고 하는 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죠. 뭐와 뭐의 차를 나타낸 거라요. 그죠? 얘와 얘는 세타 2만큼의 위상차가 나타나는 거고 얘와 얘는 세타 1만큼의 위상차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는 뭐겠어요? 위상차가 이만큼 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만큼은 세타 1 플러스 세타 2만큼 나는 거죠. 얘와 얘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만큼의 위상차가 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의 크기 공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파형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위상차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표시법.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순식값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순식값의 형태. 뭐 VT는 사인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VM sin 오메가 t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위상이 뭐 60도 앞선다. 노란색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형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뭐 V1는 자, VM
사인 오메가 t 앞서니까 플러스 6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60도라고 하면 60도가 앞선다. 그러면 빨간색을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 30도, 60도가 느리다 라고 하면 이러한 파형으로 뭐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를 60도가 느리다. 그럼 V2는 Vm 사인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면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을 뭘로 나눈 거죠?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즉 VM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에 루트 2를 곱한 거죠. 루트 2 V다 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값은 루트 2 V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V1은 루트 2 V에 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 뭐 세타 1, 뭐 세타 2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V2는 루트 2 V에 사인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는 얘를 순식값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해서 순식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 V라고 하는 것은 실효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전압은 다 사인 앞에 있는 요것은 최대값이지만 요거 최대값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 전압은 다 실효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고 있는 220V 다 실효값입니다. 380V 실효값입니다. 문제에서 뭐 전압이 몇 볼트이다 라고 하는 건 다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실효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은 최대값이에요. 루트 2 V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요 V는 실효값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을 어떤 형태라고 한다고요? 순식값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극형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극형식이에요. 극형식은 실효값과 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거는 실효값과 위상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타 이렇게.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애는 이 실효값은 V네요. V의 각도, 이 세타는 뭐예요? 60도. 이런 게 이제 극형식이다. 그럼 V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크기 V의 각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게 극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게 삼가함수법이에요. 자, 삼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이 극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극형식은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보면 얘는 허수축 J라고 쓰고요. 얘는 이쪽이 J면 이게 마이너스 J죠. 얘가 허수축이에요. 얘는 실수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V라고 하는 건 요 크기가 이게 V가 되는 거예요. 이게 V. 그리고 여기가 각도가 되는 거예요. 세타. 그래서 이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크기와 요 각 세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얘는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로,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로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의 길이가 되고요. 이게 코사인. 요거의 길이는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뭐예요? 세로축은 J란 말이에요. J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삼각함수법에서 V1은
자, 크기는 V가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60도. 자, 각도 세타가 얘는 플러스 60도니까 플러스 J의 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V2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 V2는 크기는 V에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 60도잖아요. 코사인 60도는 똑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J의 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삼각 함수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를 자 V1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V 플러스 J의 자 2분의 루트 3 J의 2분의 루트 3이랑 V랑 곱하면 2분의 루트 3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V2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2분의 1 V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A 실수축 얘를 B 허수축이라고 했을 때 얘를 V equal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또는 V equal A 마이너스 J B의 형태로 나타낸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법 이렇게 복소수법.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극좌표를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삼각함수법을 복소법으로 나타냈다. 이게 뭐 이제 A, B 뭐 이런 좌표가 되는 거죠. 이게 복소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함수로 표현을 하게 보면 지수함수로 얘를 똑같아요.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요 세타가 우리가 극좌표의 형식에서는 V1은 V의 각도 세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V2는 V의 각도 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세타를 아까 얘는 60도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60도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지수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럼 V1은 자 크기는 V 2에 자 요 60도잖아요. J 60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V2는 V에 2에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J 60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법이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극형식의 계산과 복소수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벡터가 A의 각도 세타1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B라고 하는 벡터가 만약에 크기는 B고 각도가 세타2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곱셈, 나눗셈 또는 덧셈, 뺄셈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먼저 곱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뭐예요? 곱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숫자잖아요. 숫자만 그냥 곱하시면 돼요. A 곱하기 B. 그리고 각도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세타1 더하기 세타2. 자, 나눗셈을 한번 볼게요. 자,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면 자, 뭐 A를 뭐 B로 나눠라 라고 하면 뭐 얘는 벡터니까 자, A와 B를 나눠라. 그러면 앞에 숫자는 그냥 B분의 A라고 하시면 되고요. 각도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면 돼요.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10의 각도 60도
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애는 뭐 O의 각도 30도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개를 곱해라. A 곱하기 B를 해라. 라고 하면 앞에 숫자는 곱하면 돼요. 50. 각도는 얘랑 더하면 돼요. 90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A를 B로 나눠라 라고 하면 10을 5로 나누면 돼요. 2의 각도.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60에서 30을 빼면 3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와 B를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만약에 자, A와 B를 더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덧셈은 극형식에서는 안 되고요. 복소수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A는 코사인 A의 자 세타 1이었잖아요. A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B의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서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을 해서. 그럼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애가 10의 각도 30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B라는 애는 뭐 5의 뭐 각도 뭐 60도다. 그럼 얘 두 개를 더해라. 그럼 먼저 A는 10의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B는 5의 계산하기 편하도록 얘 4로 할게요, 그냥. 계산이 편하도록 4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J의 사인 6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얘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A라는 애는 얘랑 곱하면 5 루트 3 플러스 J에 얘랑 곱하면 5가 될 것이고요. 자, B라는 애는 얘랑 곱하면 2 플러스 얘랑 곱하면 2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A와 B를 더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더하면 5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J에 얘랑 더하면 5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덧셈 빼라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빼기가 되는 거겠죠. 빼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